자, 이제 A그룹의 사람들한테 어떤 요청을 했냐면 좋은 사람들을 추천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레퍼러가 되는 것이고요. 이 사람들한테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한 그룹의 사람들을. 이걸 B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레퍼럴이고요. 그래서 B에 속한 사람들은 이제 A에 속한 사람들을 다 아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이 레퍼럴들을 추천을 해서 이제 이 두 사람이 만든 회사에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C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이 아무런 추천을 받지 않은 사람, 이 사람도 사실 추천을 받지 않은 사람이고요. 이 사람도 추천을 받지 않은 사람인데 이제 궁극적인 목적은 B와 C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추천을 받은 사람들과 그냥 이 회사에 어플라이해서 이 회사가 이제 채용한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대략 제 기억에 일주일 정도 고용 기간은 일주일 정도고요. 뭐 하루에 뭐 짧게는 4-5시간, 뭐 길게는 한 6-7시간 정도 이렇게 일을 하도록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를 봤더니 이제 referred workers가 바로 레퍼럴들이죠. 이제 B에 해당하는 사람들. 자, B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업무 성과와 C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업무 성과를 이제 비교하는데, 자, 기본적으로 근면 성실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뭐 정보를 모아서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퍼포먼스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여기에서 측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얼마나 정확하게 정보를 수집했는가, 정확성이고요. 대충 할 수도 있잖아요. 막 틀리게. 정확성이고, 이제 두 번째가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주어진 시간까지 제출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 펄레이스 앤 샌즈의 회사는 뭐 이렇게 이윤을 내는 회사가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실험을 목적으로 이런 업무를 맡긴 것이기 때문에요. 제 시간에 제출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퍼포먼스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조금 있다가 그러니까 그 추천을 받아서 채용한 사람들의 생산성이 사실 더 높다고 하는 것이 일반화시키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중에 그 말씀을 드릴 텐데, 저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그 이유 중에 이제 한두 가지가 다 이런 것들입니다. 실제로 퍼포먼스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일을 정확히 하는가, 그 다음에 제 시간에 제출하는가, 뭐 이런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B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이 이 C그룹에 속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한번 가지셔야 되는 그런 의문은 뭐냐면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제가 오데스크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싶다면 제 레주메를 이렇게 공개를 해야 되는데, 제 레주메에는 제가 받고 싶어하는 급여 수준과 이전에 저를 고용했던 사람들이 저한테 매긴 평점, 레이팅이 나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럼 추천을 받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보다 레이팅이 더 높아서 생산성이 더 높은 것 아닌가, 뭐 이런 추측을 한번 해봤을 텐데요. 그런 차이를 우리가 다 이렇게 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C에 속하는 사람들과 B에 속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레주메만 봤을 때는 별 차이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주메만 가지고는 B에 속한 사람들과 추천을 받은 사람들, 그다음에 추천 없이 그냥 이 회사에서 뽑은 사람들과 레주메만 봤을 때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의 정확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제때 업무 결과를 제출했는가를 비교했을 때는 C에 속한 사람들보다 B에 속한 사람들이 훨씬 더 좋았다라는 거예요. 뭐 실제로 그랬고요. 그래서 뭐 B는 여러분 여기서 뭐 2번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네, 죄송합니다. 2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제가 말씀드린 게 3번입니다. 지금.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 레주메에서 우리가 동일한 정보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추천을 받아서 이 회사에서 일하게 된 사람들, 그들이 추천을 받지 않고 왔던 이 C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이겠죠. B그룹입니다. 보다 훨씬 더 업무 성과가 좋았다라고 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요. 이제 레주메만 가지고 사람을 구분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회사는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우스가 작동을 안 해서요. 예. 회사는 자, 이 두 부류의 사람을 사실상 구분하기 어렵다라는 거고요. 똑같은 레주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레주메의 퀄리티가 똑같을 때 사실상 회사는 구분할 수 없지만 그 차이를 누가 알고 있냐면 B를 추천한 A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B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비교적 퀄리티가 좋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저를 추천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레주메에 들어있지 않은 어떤 정보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 정보를 이제 회사에 제공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보시면 being referred by a coworker provides positive information to employers above and beyond what the employers can learn from the worker's resume. 그러니까 회사가 단순히 그 지원자들의 레주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 그 이상의 일종의 뭐 고급 정보라고 할 수 있겠죠. 레주메에는 나타나 있지 않은 정보를 누구는 알 수 있냐면 저를 추천하는 제 친구는 그 정보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그러면 다 우리가 사람들을 채용을 할 때 공채를 통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단순하지 않습니다만 그 회사 내 직원들의 추천을 받아서 필요한 사람들을 채용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그 우리가 지금 펄레이스 앤 샌즈의 이그젬플에서 익스페리먼트에서 확인한 건 기본적으로 노동시장의 구조가 다르고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나오니까 일단 뭐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서는 포멀 메소드와 인포멀 메소드를 이제 병행하는 것이 사실 더 좋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비교적 엄격한 기준을 설정을 해서 자, 포멀 메소드를 통해서 사람을 채용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추천을 통해서 사람을 채용하는 것을 이제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더 좋다고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그 뭐 이제 최근에 우리가 몇 가지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하는 것을 도입을 했는데 현 정부 들어서서 이제 블라인드 채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 이제 우리 지금 컨텍스트에서 자, 이 연구 결과와 최근에 공공부문에서 도입한 블라인드 채용 사이의 이제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공공부문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몇 가지 의미 있는 좀 결과들을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사람의 학력이라든가 혹은 기본적으로 나이 이런 것들을 관찰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출생지, 뭐 본적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없는데요.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공공부문에서는 그러니까 레퍼럴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레퍼럴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서